안녕하세요. 호주 이슈다 진여입니다. 오늘은 위클리 뉴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서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날이 그럼요. 겁나 춥지 않나요? 추워가지고 네. 덜덜덜 떨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더덜덜 떨면서 그거 입고 오셨어요. 떨게 생겼네. 하나. 오기 전에 뜨겁게 샤워를 하고 와가지고 몸이 달궈진 상태로 좀 왔어요. 후끈? 네, 후끈. 알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뭘 준비하셨나요, 이 PD님? 네, 그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네.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서 한인 신문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이 신문들도 그렇고 네. 이 뉴스와 관련돼서 좀 다뤘어요. 그래서 오. 보고서가 어떤 내용일까 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네. 훨씬 더 방대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한 400페이지에 달해요. 네. 페이지 수가 엄청 많아. 그걸 다 읽으신 거예요? 스킵.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실려 있어요, 400페이지가? 네, 그 공유되어 있고요. 네네. 예, 내용도 괜찮더라고요. 요번에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해서 호주랑 뉴질랜드를 했고요. 네. 오세아니아. 그리고 다음에는 뭐 남미로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해외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또 이제 자긍심을 갖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연구 보고서를 만드는 예. 그럼 과정인 호주에 것 같습니다. 있는 한인 청소년들에 관한 네. 얘기를 한국에서 이제 설문조사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한문국에서 발표했다 이런 얘기죠? 네, 18, 19, 20년도 네. 올해 초까지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국가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 재해동포 청소년 성장과 지원 방안 연구라는 연구 보고서인데요. 네. 호주와 뉴질랜드 각 200명의 한인 청소년들한테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통계 이제 보고서를 실리기 전에 호주 내에서 실시한 센서스 조사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걸 좀 이야기를 하면 네. 2006년도에 58,441명에서 2018년도에 167,671명으로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되게끔 한인들의 숫자가 늘었어요. 한인인가요? 한인 청소년인가요? 한인들. 한인들이. 네, 한인들의 인구가 많이 네. 늘었죠. 10대가 한 10.8%, 그리고 20대가 22%, 30대가 24%, 40대가 20%, 50대가 8%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대가 30대가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인구 네. 비율로 보면. 그중에 시민권자가 5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영주권자가 7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일반 체류자 2만 7천, 네. 그리고 유학생이 1만 4,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보다 이제 많네요. 많죠. 예. 전체 이제 인구 비율로 보면 여성이 50.6% 정도 돼요. 그런데 시민권을 가진 이 퍼센티지를 봤을 때 남성이 46.9%, 여성이 53.1%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시민권자를 더 많이 가진 케이스고요. 그리고 한국 출생자 중에서 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태어나는 분들 말고 그분들은 38%입니다. 3만 8천 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호주에 살면서 해외 출생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유럽인이거나 베트남인이거나 중국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의 호주 시민권 취득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59% 정도가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대요. 그러니까 20% 정도가 한국 사람들이 덜 시민권을 취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민 온 연도수도 이제 파악을 했는데요. 네. 2000년 이전에 온 이 한국 출생자는 27.3%,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오신 분들이 67.8%로서 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이제 없는 가정 있잖아요. 아동 네. 부재 가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35%고요. 아동이 있는 가정이 53%, 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1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출생자의 교육 수준은 39%가 학사학위 이상이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졸업은 31%, 그리고 전문대 졸업은 11.7%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한인분들이 하는 대표 업종은 카페 및 음식점이 네. 12.6% 1위고요. 청소가 6.7%로 2위, 그리고 병원이 3.3, 그리고 타일이 2.6, 한정된 직업에 한인들이 많이 몰려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나고 있고, 네.
한글 학교 이제 조사한 건데요. 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호주 한글 학교 수가 54개가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 네. 그리고 선생님이 619명이 많네요. 계시네요. 네. 생각보다. 네,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4,433명으로 나타났고 이제 유치원생이 1,000명, 그리고 초등학생이 2,600명. 네. 중학생부터는 이제 급격히 적어지는데요. 공부를 안 시키는 거죠. 중학생부터는 HSC 준비로 그냥 그냥. 네, 대학을 향해서. 네. 중학교부터는 377, 그리고 네. 고등학생은 220명, 그리고 성인도 142명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아마 뭐 성인은 외국인들이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역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시드니에는 42곳이 몰려 있고요. 멜번에는 2개 학교밖에 없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역 편차를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문조사, 청소년 설문조사 이야기를 하면요. 네. 여학생이 60% 정도가 참여한 거고요. 남학생이 40%.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35%, 네. 초등학생이 33%, 그리고 네. 중학생이 29%. 그래서 평균 연령이 14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에게 본인의 국가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 먼저 물었대요. 그래서 한국계 호주인이라고 답한 학생이 134명, 69%가 되고요. 한국인이다라고 밝힌 사람이 48명, 네. 그리고 호주인이라고 밝힌 학생은 11명. 그럼 대부분 한국계 호주인이다. 네, 한국계 네. 호주인이 69%죠. 네. 네. 그리고 부모 모두가 한인인 청소년이 93%로 187명이고요. 네. 부모 중에서 한인이 1명인 사람은 12학생이고요. 그리고 양쪽 다 한인이 아닌 경우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뭐, 되면 그분들은 입양아 쪽. 예,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예. 어.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면담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성인 한 명과 뭐 여러 명의 청소년들 같이 있어서 이제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어보고 대답 듣고 뭐 이런 면담 조사도 했는데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렉스님이. 여기서 자란 애들은 절대 한국에서 온 애들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그거를 FOB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First of Board라고 그래가지고 걔네들하고는 말도 안 해요. 스트라스필드라는 데 보실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여기 교포 2세들은 거의 안 가요. 거기 가서 노는 애들은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거기 내용들 다 이렇게 발제해가지고 네. 적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그래? 라고 했는데 어때요, 알렉스님? 제가 그 FOB 때문에 FOB라고 그렇게 하는 말 진짜 그 말을 해요? 그럼요. 근데 그 좀 FOB 줄임말이 First on Board라는데. 예, First of Board라고. 예,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다른 말로는 이제 그 fresh off boat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그 난민들 말하는 그 명칭이었어요. 이렇게 FOB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 명칭이 있었어요. 호주 교포들 사이에서는. 그래가지고 영어권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서 갓 온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고 이제 그런 경향이 뭐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중국계 교포 그리고 뭐 베트남계 교포 전 나라 교포들한테는 있고 이게 비단 호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미국에서 시작된 거야 이건요. 그래서 미국 교포들한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그 이민자 그룹이랑 그리고 유학생 그룹이 따로 놀았었죠. 네네. 예, 따로 놀았었고 이민자들 중에서도 호주에 온 지 뭐 1, 2년 된 친구들끼리 이민자 그룹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서상 또 언어상 학교상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 꼈다가 저기 꼈다가 노는 스타일.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깍두기? 네, 깍두기죠. 그러니까 어디 뭐 가서도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는 아니고 어디든 살짝 꼈다가 이렇게 하는 존재였는데 그런 게 상당히 컸고 대학교에서도 학생회가 하물며 이게 시드니 대학교에서 옛날에는 10년 전 정도 전에는 나눠져 있었어요.
학생회도요. 학생회도요? 네네네. 그 유학생회랑 그리고 이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그룹이 이제 한인 학생회가 있었고, 네네네. 펍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들은 이제 호주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교포들 친구들이 만든 오스트레일리안 코리안 스튜던트 소사이티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특이하게 앞에다가 오스트레일리아 먼저 넣었었죠. 네.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안에서도 차별이 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학생이요? 아니 모든 학교가 다 그냥 하나의 한인 학생회로 통합되지 네네. 않나요? 그런 학생회가 학교마다 있었고, 있는 게 아니고. 네, 학교마다 이제 학생회가 있었는데, 대학교 차원에서 이제 그 인보브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학생회가 너무 많다. 뭐 니네 뭐 유학생 학생회, 뭐 한인 학생회, 그리고 뭐 법대 학생회, 회계학과 학생회 너무 많다. 그래서 합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 차원에서 유니온 차원에서 하나만 받겠다. 유니온 학교 학생회를 인정 하나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CDD 학교 같은 경우는 법대 하나만 남고 법대만 따로 남고 그 전 한인 학생회가 합쳐졌어요.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확실히 젊다. 학생회까지 깨고 있고. 네. 네. 다음은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물었는데요. 네. 긍정적인 이미지로는 컬러풀하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빠르다. 예쁜 옷이 많고 다양하다. 정겹고 반갑다. 친척이 있다. 집인 것 같다. 발전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네.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복잡하다. 미세먼지가 많다. 북한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이 한인에 대한 자긍심 아니면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나라는 걸 이제 알아보려고 청소년들이 한인 캠프에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200명 중에 120명 정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한인 캠프는 뭔가요? 호주에서 열린 한인 네, 캠프요? 호주에서 민족 캠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교회에서 하는 캠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캠프들은 이제 여러 있잖아요. 한인들이 하는 그런 캠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내에서 한류가 확산되고 있나라는 이제 질문도 했는데요. 77.4%가 긍정하고 있어요. 예,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전혀 그러지 않다가 1.5% 그리고 그러지 않다가 3.5%로 부정적인 건 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한인들에게 문화가 호주 안에서 퍼지고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호주 사회가 한국 문화에 우호적인가라는 이제 질문에 62%가 긍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하고 있는 거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 한 청소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면담을 하면서 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2박 3일 정도 프로그램대로 쭉 하다 보니 내가 한국인이라는 거를 민족 캠프 와서 처음 느꼈습니다. 한국 학생들 이렇게 많은데 모여본 것도 처음이에요. 이런 모임이나 캠프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우리 이민 1세대 분들 이야기 이제 들어보면 간간히 내 자식들은 뭐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굳이 갖지 않더라도 아니면 뭐 한국말을 못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이야기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 바쁜 문제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도 그때는. 하고 그때 시대에는 또 지금처럼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교육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네. 지금은 전체적인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키우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청소년들 중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뭐 반감이 있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저학년일수록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조금씩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조금씩 이제 상승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민족 캠프 얘기 나왔잖아요. 네. 저는 작년에 민족 캠프를 갔었거든요. 오. 강사로 갔었습니다. 아, 갔었는데 와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또 정이 들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헤어질 때쯤 되면 눈물 흘리면서 아 이게 한국 사람이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닫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그 피드백을 줬던 그 소식이 나오니까 좀 반갑네요 저는. 네. 저도 그때 보면서 좀 저는 이제 강사로 갔지만 그때 그 친구들 보면서 좀 많은 걸 느끼고 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요. 네. 민족 캠프 같은 그런
모임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꼭 그 네. 광복회에서뿐만 아니라 한인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나는 KCC 에서 그 할 수도 청소년들을 있고. 대상으로 할 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특히 한글 학교에서 역사까지 다루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 교실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시대별로 주제별로 뭐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또 문화하면 또 할 게 얼마나 많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런 게 활성화되면 당연히 이 그 국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네. 이제 결론이 왜 아쉽다고 생각하냐면 결국 이 친구들을 통해서 얘네들의 무엇을 자극해야 이게 그걸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서 이게 한글이냐 아니면 뭐 무슨 약간 한인 캠프냐 무슨 활동이냐 아니면 한류의 영향이 진짜 한국이 잘하면 그냥 저절로 여기 멀리서 살면서도 느껴지는 거냐 뭐 그런 게 난 좀